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덕규입니다. 오늘 시간은 김씨와 가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보통 김씨가 흉노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조금 많이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이 부경대 환단고기 북 콘서트와 KBS의 그 역사 스페셜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가야가 도대체 그럼 어디서 왔느냐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무왕릉과 문무왕릉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문무왕 잘 아시죠?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는 신라의 왕인데, 이 문무왕릉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투제천의 후예가 7대를 전해서 문무왕의 15대 조인 성환왕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투후제천, 투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강의 자전에 보면은 김일제라고 나옵니다. 이 김일제는 누구냐? 흉노 휴도왕의 태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의 신임을 받아서 김시성을 받고 투라고 하는 이 관직에 봉해졌다라는 건데요. 이 김일제와 부왕인 휴도왕에 대해서는 이 그림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제의 부왕인 휴도왕의 영지가요, 황하의 오르도스라고 하는 곳에 그를 다스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김씨를 받게 된 것은 이 한서 곽광 김일제 전에 나옵니다. 한무제가 김일제에게 너희는 제천 금인이니 김씨로 하라 하면서 이제 김씨성을 하사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투후의 관직을 받을 때는 투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투국의 이 수도가 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제가 휴도성의 백성 3만을 데리고 이주한 곳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투에 대해서는 또 이 한서 김일제전을 보면은 이 김일제의 증손자로 김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김당과 왕망과 연관이 있는데요. 왕망은 누구냐면 보통 우리가 한무제라고 하는 한나라가 잠시 이렇게 끊깁니다. 끊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을 무너뜨리고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신도 15년 만에 후한의 유수, 이 광무제에게 멸망을 당해서 다시 이제 한나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앞을 전한, 뒤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망이 이제 15년 만에 멸망을 당하니까요. 그 왕망과 이종사촌이 바로 김당입니다. 그게 이제 한서 김일제전에 나오는데요. 이 왕망이 결국 이제 광무제에게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망이 패한 뒤에 투후도 끊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반역의 세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왕망이 패망을 하면서 이 김씨, 이 김일제의 후손들도 산동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중에 또 어디론가 가게 되죠. 자, 그 얘기가 문무왕릉비에 나옵니다. 우리 김씨의, 신라 김씨죠, 먼 조상 이름은 일제시니 흉노 조정에 몸담고 계시다가 서안에 투항하시어 무제 아래에서 벼슬을 했다. 그래서 이제 투정 후에 봉하셨다라고 돼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실대에 이르렀고 나중에 또 난리가 나서 이게 바로 이제 왕망의 신나라가 나왔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자 나라를 떠나 난을 피해 멀리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요동에 숨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유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왕망의 시대에 20년 동안만 제주되었던 화폐가 있습니다. 그걸 화천이라고 하는데 이 화천이 발견되는 곳이 이렇게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 등주에서부터 쭉 거쳐가지고 이 한반도 남부까지 이렇게 쭉 화천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씨 세력이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경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김일제의 4대 손이었던 김당 때 왕망의 신나라가 있었고 이 신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 후손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수로의 가야공국과 광무제의 후한공국 간은 20년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연대를 따져보면은 이 김일제의 동생이었던 김윤의 5대 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부경대 황혼에서 굉장히 잘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은 어디서 왔을까? 신라 30대 문무왕의 문무왕 비문에는 신라 김씨의 뿌리를 하늘에 제사 지내던 투후의 후예로 밝히고 있다. 한무제가 흉노를 공략할 때 규도왕의 왕자 김일제는 모친 알씨와 함께 한의 포로가 되었다. 훗날 한무제는 김일제를 총애하여 너희는 제천 금인이니 김씨로 하라 라며 김씨성을 하사하였다. 또한 김일제가 망하라의 반란으로부터 한무제를 암살의 순간에 극적으로 구하자 그 공으로 투후에 봉했다. 이후 김일제의 현손인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무너지고 후한의 광무제가 한시를 다시 일으키자 김일제의 후손들은 멸족의 위기에 처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1세기 초 한반도로 망명하여 신라와 가야의 시조가 된 것이다. 이 가야의 역사와 문화정신의 원류에는 북방 유목민의 춘손의 피가 강렬하게 흐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라 흥덕왕 비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태조 성한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 이 김씨 족보를 보면은 이 성한은 없고 사실은 세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한의 이 아버지, 이 조상이 김알지로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김알지 설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 보이는 왼쪽 밑에 호공이죠. 신라의 호공이고 이 나무, 계림의 나무 위에 금 괴짝이 걸려 있고 닭이 울고 하는 이런 설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김일제의 어머니가 바로 알씨입니다. 알씨. 우리말로는 아씨죠, 아씨. 그래서 이 알씨가 옛날에는 김씨, 이씨, 박씨를 예를 들면 김지, 이지, 박지라고도 했는데요. 그것처럼 이 김알지라는 인물은 사실은 김일제의 모친을 뜻하는 말이고 이 여신문화 때문에 이렇게 김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흉노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하겠죠. 이 얘기를 예전에 어느 지역에 역사 특강을 할 때 얘기를 했더니 이 김씨 성을 가진 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예전에는 이 흉노가 뭐 오랑캐로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게 아니더라. 내가 조상을 몰라봤구나. 이렇게 하면서 통탄을 하는 그런 뭐 일도 있었는데요. 이 흉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기 흉노열전을 보면은 흉노의 선조는 이 하왕조, 하후의 먼 후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병경에서 가축대를 따라 이동하며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 세근에도 마찬가지로 뭐 하의 거랑 그리고 그 아들 순유가 뭐 해가지고 북쪽 산으로 도망가서 항하에 숨어들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군 세기를 보면은 이 흉노의 시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6년 임금께서 열양 욕살 삭정을 약수 지방에 유배시켰다. 약수는 지금 이제 감숙성 지역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서를 해서 그 땅에 봉했는데 그가 바로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김씨들은 그럼 왜 김씨성을 쓰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대당 고김씨 부인 묘명을 보면요, 이 태상 천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종족을 여러 드러내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소금천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씨성을 쓰게 된 건 흉노의 자연왕 휴도왕의 이 제천금인하는 금자를 쓴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사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최치원의 그 지증대사 비문을 보면은 옛날 동방의 삼국이 대치하던 말기에 백제에도 소도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한무제가 감천의 궁전에서 금인을 제사하던 것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한무제가요,
이 흉노의 휴도왕을 쉽게 얘기하면 정복을 하고 이 감천궁이라고 하는 그거를 본따 가지고 만든 게 바로 감천궁입니다. 그래서 흉노의 제도를 본따서 이 금인을 세워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감천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는데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 사실은 백제에도 있었고 소도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노의 제천금인 소도의 의식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백제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로요. 나무를 조각해서 이렇게 상을 세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신묘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야죠. 김해의 대성동 동북이나 부여의 동북이나 오르도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오르도스 지역의 동북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흉노도 사실은 북방민족이었고 우리 가야인들도 사실은 이 북방에서 내려온 이 부역의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치아 선생은 조선삼국사에서 흉노도 조선과 같이 5월의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구리로 천재의 모습의 사람을 만들어서 휴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사실은 휴도가 소도다, 수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군 조선의 소도 문화 그리고 제천 금인 문화가 이 흉노로 흘러가서 이 휴도왕의 그런 문화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후한서 동의열전을 보면요, 이 마한 사람들, 남사만의 하나인 마한 사람들은 소도를 만들었고 큰 나무를 세웠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도 문화가 단군 조선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단군 조선의 삼한 광경제에서 마한 진한 번한이 있었는데 이 한들은 바로 이 삼신을 모시는 제사장, 정치인, 통치자를 뜻하는데요. 이 한들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세 명의 한이 있었기 때문에 삼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단군조선과 흉노와의 관계를 또 하나 보면요,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단군이라고 하죠. 근데 흉노에서는 지금 한자를 보면은 선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우가 아니고 실제로는 단간이다, 단칸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칸은 우리의 단군과 굉장히 비슷하고 또 퉁구스어로는 탱그리라고도 합니다. 이 탱그리도 마찬가지로 단군과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굿이라고 하는 것처럼 퉁구스도 굿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 간, 칸이 서로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들은 사실은 단군 조선에서 이 삼한을 나누고 삼조선을 나눈 것처럼 흉노도 마찬가지로 이 천자라고 하는 지금 선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군이라고 보고요. 이 우연왕과 자연왕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흉노의 통치 제도도 단군 조선의 삼한 광경에서 유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제도 마찬가지로요. 이 백제의 대왕이 있고요. 자연왕과 우연왕을 뒀습니다. 그 내용이 송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흉노의 제천금인 문화, 이 휴도왕이라는 것은 우리 단군조선의 소도에서 천군을 모신 그런 문화가 흘러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흉노도 나중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천자 문화를 그대로 자기들이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 황제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은 천지가 생겨난 곳, 1월이 비추는 곳에 흉노 대선우 단간이 이 황제에게 안부를 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게 오해 오랑캐다, 뭐 이렇게 야만인이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중국의 중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만리장성 밖의 그런 이민족들을 뭐 서양인이 북적인이 동인이 해가지고 오랑캐가 사는 야만의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로와 그리고 금간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가야 국사 실록이라고 해서요, 이 가야의 기록이 또 하나 이게 전해지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6알 중에서 처음 나타난 자를 수로라 했다. 두 번째는 고로, 세 번째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이 수로가 뭐냐? 머리 숫자에 이슬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하면은 이 감천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천지 조화의 별인 태일성과 북두칠성의
그 연기, 이슬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을 먹고 신선의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그 수로도 마찬가지로 이 이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노자의 도덕경 이 첫 문장이 뭐냐면 대일생수입니다. 그래서 이 큰 하나가 이 우주가 하나의 그 수를 낳는다라는 건데요. 제주도 탄생설화에도 보면은 이 개벽이 될 때 처음 천지가 생겨날 때 하늘에서 푸른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검은 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쳐지면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라는 말은 여기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6가야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7가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곤영의 이 상주죠. 지금의 상주의 곤영가야까지 합쳐서 이 7가야인데요. 그 내용은 이 성유사 가락국기에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고 셋으로부터 7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 태일로부터 7, 칠성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가야는 6가야가 아니라 7가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자줏빛줄이나 뭐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압이나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앞에서 봤던 이런 그 김할지의 설화에도 보면은 이 금빛, 뭐 괴짝, 금괴, 그래서 이제 성을 김씨라 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을 보면은 이 김씨의 유래는 태상천자라고 불렀던 소금천씨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간이라는 것은 우리 왜 김해를 이제 금간가야라고 불렀잖아요. 이 금간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소씨를 뜻하는 말입니다. 금간이. 그래서 소금천씨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금간의 유래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중국의 한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한무제가 이 사성으로 김씨를 세웠기 때문에 김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김씨가 소호 금천시에서 나온 건지 김일지에서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은데요. 다만 이제 고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 고씨들은 전uk고양시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오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전욱고양시, 뭐 소금천시, 뭐 백제시 이런 식으로 이 쉽게 얘기하면 성황들의 그런 그 이름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정통성 아니면 신성성을 이렇게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소금천시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정말 이게 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일제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고씨 같은 경우도 뭐 본인들이 이제 전uk고양시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분들은 소금천시나 뭐 이렇게 오제들은 사실은 이제 다 동이족이죠. 동이족이고 배달국 문화를 계승해서 이렇게 전수 이 중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서토로 이렇게 그런 동방 문화를 전수했던 성인 제왕들인데 이분들의 성을 이렇게 본딴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삼국시대나 이 고씨 같은 경우도 뭐 이 고주몽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뭐 좀 밝혀진 거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고씨 같은 경우도 고주몽 또는 그 전에 이제 그 해모수도 원래 해씨도 이 고씨라고도 불렀거든요. 그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씨와 고씨가 거의 같은 성인데요. 그것처럼 아마도 이 우리 김씨 같은 경우도 이 김일제로부터 실제적인 어떤 성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닌가. 그 전에 이제 성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일제로부터 성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혈통을 이 오제로 이렇게 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씨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뭐냐면 이 완안아골타라고 해서 금나라의 태조입니다. 이 금나라가 나중에 후금이 되고 청나라가 되고 하는데요. 이 금의 시조가 한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고려인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신라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고려라고 이렇게 금사나 송막기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 고려인인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이 고려의 김한보라는 사람이 이 금나라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신라인이라고 했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여진 사람들이 이 신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죠. 자, 그래서 고려사에도 보면은 이 여진의 그런 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도 대국, 여기서 대국은 고려입니다. 고려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 애신강라라고 이름을 표기를 하는데요. 애신은 그 만주어로 아이신입니다. 아이신은 한자로 쓰면은 김이고요. 그다음에 이 강라는 만주어로 절어입니다. 절어. 그래서 절어는 뭐 씨, 뭐 부족, 뭐 결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김씨의 나라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가야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는 변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환은요, 마한 진한 변환할 때의 변환입니다. 자, 이 변환은 나중에 이제 위만에 의해서 정권을 찬탈당하고 뭐 한사군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질곡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자, 한무제가 쳐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북사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남쪽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래서 신처 선생은 존상구서에서 마한이 지금의 낙동강 연안 오른편의 100여리 땅을 진안의 진조선의 유민들에게 주어서 자치계를 세웠다. 그래서 이 진안부라고 했고, 그다음에 낙동강 왼편에는 변안의 자치부를 세웠다. 그런데 마한이 진안과 변안의 양안을 세운 것은 삼신사상에 의거해서 사만을 이렇게 다시 복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기록에도 보면은 조선의 유민들이 먼저 육촌을 이루고 살았고 그 사람들은 원래 진안의 종족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변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변진은 12개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벼릅이 있고 각각 거수가 있고 신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록이 뭐냐면 이 상공유사 변환 백제전을 보면은 이 신당서, 구당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변환의 후손들이 낭랑 땅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치원은 이르기를 변환은 백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만 이렇게 뭐 쉽게 풀면요, 원래 변환이 있던 곳, 번조선이 있던 곳은 이쪽 지금의 요서 지역입니다. 낭랑산이 있던 이 번조선 땅이었는데요. 이쪽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주를 하면서 채씨 낭랑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 변환 사람들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 낭랑이라고 하면은 헷갈리는데 이 변환 쪽에 있던 게 이제 낭랑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채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옮겨서 지금의 평양 지역에 이게 세운 게 바로 낭랑국입니다. 그래서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할 때는 이 낭랑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낭랑국의 유물을 한나라의 낭랑군 유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놔서 이제 허리띠죠. 금제로 만든 허리띠를 이렇게 왜곡을 시켜놨죠. 이것이 한나라 유물이 아니고요. 한나라에서 만든, 한나라의 낭랑군에서 만든 유물이 아니고 이 북방에서 만든 유물이라는 것을 최근에 이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실 이 변화는 백제다라는 말은 뭐냐면 북사만의 번안 지역에서 이 소선호가 백제의 전신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주를 하면서 이 변화는 백제가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인들, 고대 가야인들의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중국 요하와 항하 지역에서 이게 형성되었던 청동기 시대의 인류 집단과 아주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네이처지에 실렸던 이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기원과 확산이라고 하는 논문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남부에 전라도 경상도 쪽에 있는 그런 섬들에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쪽 북방에 있던 홍산인들의 유전 형질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변한 사람들은 저쪽 북방에
홍산문화, 지금의 홍산문화가 있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백제는 뭐 변환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실제 이제 어떤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같은 논문에서요, 이 기장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산을 해나갑니다. 이주를 하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홍산 지역에 있던 기장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한반도를 거쳐서 남부로 가서 다시 일본 열도로 옮겨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밝혀 놓았습니다. 창녕 비봉리에서 이제 발견된 이 유적인데요. 곡물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불탄 조와 기장의 그런 흔적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장이나 조라는 게 원래 북방에서 많이 재배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오한기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요, 호텔에 갔더니 아침에 조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좁쌀로 만든 이 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좁쌀을 잘 안 먹지만 그쪽은 아직도 이제 거기가 이제 조의 원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산물로 이렇게 파는데 그쪽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조와 기장의 이 아픈이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게 뭐냐면 가야에서 발견된 국가 제2 이 천제를 지내는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설인데요. 잘 보시면은 안에는 네모난 방형의 구조물이 있고 밖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이 원형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 이도정자 유적을 갔을 때, 이 홍산문화 유적입니다. 거기를 갔을 때 이 벽에 이렇게 그림이, 사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봤는데 거의 흡사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는 방형으로, 밖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문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은 이 천원 지방 형태로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유적이다,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와 홍산문화의 그런 제사 신전이 동일하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이 김씨, 신라 김씨죠. 그리고 가야 김씨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는 저쪽 이 번안 지역,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흉노가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유민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하를 한 그런 역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화가야라고 불리는 지금의 이제 경남 창녕인데요. 이 창녕은 예로부터 비화가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화는 무슨 뜻이냐면 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이 창녕에는 하왕산이 있죠. 불화자에 왕성할 왕자를 씁니다. 그래서 갈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화왕산은 말 그대로 불이 왕성하다는 뜻이니까 이 비화가야에서 비하는 불, 벌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곳곳에는요 이 마고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 창녕에도 이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마고면이라고 안 하고요, 장마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1914년에 영산군과 이 창녕군이 이제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장가면의 장가 그리고 마고면의 마자를 따가지고 옮긴 겁니다. 장마면이 된 건데 이 마고면이 창녕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고유의 이 역사 문화가 뭐냐면 이 삼시랑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삼신을 수호해서 인명을 다스린 자를 삼시랑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삼신을 시종하는 벼슬이다라고 이제 한당국의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나오는데요. 자, 이 창녕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이 삼신 칠성문화인데 삼신지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삼시랑 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 고인돌이 남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저 한반도 남부의 창녕에 마고 삼신과 삼신과 삼랑 그리고 칠성 문화가 그대로 있어서 마고면, 칠성 고인돌, 삼신 소류지, 삼시랑길이 이렇게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원형 문화인데 이것들은 이 당군조선과 그 이전에 배달국, 북사만, 남사만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동해 오면서 그 원형 문화가 이렇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의 그 유래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